우편물이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나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통상우편물, 서희 통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우편물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통상우편물 공부했으니까 이제 소포우편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포우편물. 그 소포우편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부터 들어갈게요. 의. 자, 2023년 교재 바탕으로 이제 짠 거예요. 소포우편물의 의의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소포우편물은 여기 1번 적어주세요. 1번. 자, 소포우편물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1번,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 그 다음에 이제 2번, 포장한 우편물. 그러니까 소포우편물의 정의는 있지 않습니까? 통상우편물이 아닌 통상우편물 이외에 포장한 우편물을 소포우편물이라고 한다. 요게 이제 소포우편물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살짝 뛰어넘을 거예요. 이거 곧 오늘 있지 않습니까? 이따 뒤에서 보편적 선택적 서비스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구별이 아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몰아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체국 소포라고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우리가 부를 때는 방문 접수 소포라고 해가지고 있죠. 우리 소포우편물 다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체국 소포가 바로 이제 우체국 그 소포우편물 중에 방문해가지고 우편물을 접수해오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방문 접수 소포로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에서 바로 다룰 테니까 일단은 이제 소포우편물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포우편물에서 다루는 있죠. 취급 대상. 취급 대상을 보시면 1번은 우리 앞서 정의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문 통화 이외의 물건. 이게 바로 이제 통상우편물 이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외에 포장한 우편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좀 달리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자, 백지의 노트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메모가 돼 있는, 필기가 돼 있는 노트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상우편물일까요? 아니면 소포우편물일까요? 요거는 통상우편물이에요.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서신에. 그런데 그 노트에 하나도 안 적힌 있지 않습니까? 백지 노트가 있어요.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의사 전달을 갖다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이런 노트 같은 경우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크기에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뉜다. 요건 앞서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통상우편물의 종류가 서희, 통소 4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소형 포장 우편물은 원래는 소포 친구예요. 소포예요. 소포랑 이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소포 중에 가로, 세로, 높이, 실제로 크기가 보시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슈퍼 갔을 때 라면 5봉 묶음 본 적 있죠? 라면 5봉 묶음.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 정도 사이즈 이하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사이즈 이하의 애들은 가격도 좀 싸게 해주고 있죠. 취급도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원래 통상우편물보다 소포우편물이 취급이 까다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사이즈 애들은 별로 이제 위험할 것도 없고 이렇게 특별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대충 관리하면서 좀 더 싸게 너는 통상우편물 시켜줄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소형 포장우편물이에요. 자, 35 이거는 미리 암기해두세요.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35인데 이 사이즈가 딱 있지 않습니까? 라면 5봉 사이즈 있죠. 그 정도 사이즈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는 요거는 이제 소형 포장우편물이라 해서 통상우편물로 취급해준다. 그러니까 35 이상이 되는 애들이 이제 소포우편물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오답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소형 포장 우편물은 뭐 가로 세로 높이 35cm 이하의 우편물로서 소포 우편물로 구별하여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피해 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답원 보시면 소포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으나 물건과 관련이 있는 영수증, 납품서, 설명서, 감사인사 메모.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의자를 갖다가 주문하면 의자에 뭐 조립하는 설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품질 보증서 이런 거 딸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소포에 이런 서신에 어떤 의사 전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은 이 소포에 그러니까 따라가는 있죠. 딸려 있는 이런 요소, 어떤 그런 요소로 해석을 해가지고 요런 애들은 있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서신을 넣을 수 없지만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우체국 쇼핑의 상품 설명서, 선물로 보내는 뭐 감사 인사 메모 이런 것들 있죠. 충분히 이제 소포우편물에 같이 포함돼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중량 용적 요거 몰아서 다룬다고 했어요. 아주 이제 쉽게
쉽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암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있죠. 쉽게 암기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편물의 접수 마지막에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물의 접수 요건 중 하나가 중량이라든지 크기, 부피의 요건을 갖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편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포 우편물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자,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물에서는 서의 통소에서 4가지 종류를 나눠서 정리를 했죠. 근데 소포 우편물은 그런 종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없고, 대신 소포 우편물은 그냥 다 소포 우편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포 우편물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소포 우편물에 딸려 있는 대표적인 부가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부가 서비스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소포 우편물의 주요 상품들을 갖다 구별할 건데, 그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있죠. 기본이 되는 부가 서비스가 바로 등기 취급이에요. 등기 취급. 등기라는 있죠. 부가 서비스를 갖다가 소포에 부여한 경우와 부여하지 않은 일반 소포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소포는 있지 않습니까? 등기 취급을 하지 않은 소포이고 있죠. 등기 소포는 등기 취급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소포에 부과한 서비스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있죠. 소포를 보낼 때 등기 소포를 많이 이용할까요? 아니면 일반 소포를 많이 이용할까요? 대부분 등기요. 거의 99.9% 정도. 그 현직에서 있죠. 한 4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얘기하던데, 자기가 지금까지 일반 소포를 다뤄본 게 딱 한 번밖에래요. 딱 한 번.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한 번밖에 없대요. 그만큼 대부분 있죠. 대부분 그냥 등기 소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기 소포는 일반 소포랑 뭐가 다르냐면 있죠. 등기가 등재하다, 기자가 기록하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우편물이라는 거예요. 뭐를 기록을 하냐? 접수부터 배달까지 그 송달 과정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에서 얼마 받고 접수해가지고 어디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고 언제 어디로 배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배달되고 나서는 며칠 날 어디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등기소포예요. 등기소포. 그리고 이런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보낸 게 일반 소포. 하지만 거의 다루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소포와 일반 소포로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별할 건데 그 차이점 중 하나가 이제 요금 납부인데 쭉 보세요. 다 똑같은데 하나가 딱 차이가 나요. 어디가 차이가 나요? 등기소포든 일반 소포는 있죠. 일반적으로 현금이라든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표로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붙여가지고 이렇게 등기나 일반 소포로 갖다가 또 이제 그 요금을 갖다 결제할 수도 있어요.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요 우표 납부가 차이가 나고 있죠. 얘는 우표 납부가 되는데 얘는 우표 납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첩부는 뭐냐면 이 소포에 우표를 붙여가지고 요금을 지불하는 거고 있죠. 납부는 소포는 있고 우표 별도로 지불하는 거예요. 별도로 지불하는 거예요. 등기소포는 납부가 가능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요 일반 소포는 납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의 소포 다 접수를 하면 이제 라벨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벨에 이 소포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 라벨을 탁 바코드를 찍으면 그 등기 소포의 뭐 가격이라든지 어디로 가는지 누가 접수를 했는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라벨이 나오긴 한데 바코드 자체가 없어요. 얘는 기록을 안 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하는 애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우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바코드를 찍으면 얘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우표가 안 붙어 있는 경우라면 바코드도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요금 지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있지 않습니까? 우표로 갖다가 별도로 납부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붙여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라는 이 부가취급에 의해서 우표 납부와 우표 납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취급을 하는 소포는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기록 과정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디서 분술됐는지 훼손됐는지 그리고 지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실, 훼손, 지연, 배달 시에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등기 취급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한 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디서 없어졌는지 어디서 망가졌는지 배달이 지연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송시 반송수수료. 자, 우리가 앞으로 반송이라든지 반환 같은 키워드를 계속 다루게 됐거든요. 2020년도 자료에서는 반송과 반환을 구별을 못해서 막 섞었었어요. 근데 2023년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반송과 반환을 깔끔하게 구별해서 그 교재가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송과 반환이 앞으로 여러 번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송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우편물이 쭉 이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송 과정을 갖다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 이렇게 쭉 그 집중국 거쳐가지고 이제 배달국 거쳐가지고 그 수취인한테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게 수취인이 없거나 부재 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받는 거예요. 혹은 수취인이 수취를 갖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갔다가 퉁 튕겨서 돌아오는 거예요. 수취인한테 전달되지 못하고 퉁 튕겨서 돌아오는 게 반송이에요. 그 다음에 반환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인데 이 보냈던 발송인이 내가 잘못 보냈어. 이거 되돌려줘 하는 거예요. 되돌려줘 해가지고 중간에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반송과 반환 구별해 두세요. 앞으로 이제 여러 번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송이에요, 반환이에요? 갔다가 퉁 튕겨서 돌아오는 거죠. 아니, 보냈는데 수취인이 받지 않거나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체국이 더 일을 하게 되죠. 이걸로 갖다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집중국 거쳐가지고 다시 원래 주인 집으로 돌려줘야 되죠. 우체국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죠. 우체국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우체국은 호구라 했어요? 호구 아니라고 했어요? 호구 아니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를 호구로 만들 때는 있어도 우체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송 수수료라는 걸 달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암기할 포인트는 뭐냐면 그 반송 수수료로 뭐를 달라고 하냐면 등기 통상 지급 수수료. 이게 등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소포예요? 통상이에요? 소포죠. 그러니까. 근데 왜 통상 지급 수수료를 달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기 소포 지급 수수료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등기 소포 지급 수수료를 대신해서 등기 통상 지급 수수료를 갖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포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송료를 안 받아요. 얘는 솔직히 반송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 이제 우편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우편물 그냥 툭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져놓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송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반송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편물이 막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지런한 우체국 아저씨, 집배원 아저씨 한둘이 원래는 이게 쌓이면 이걸 갖다 우체국에서 가져와서 이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아저씨들이 이걸 갖다 가지고 와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있죠. 반송료로 갖다 못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등기가 아니라 일반 소포기 때문에 반송할 때도 주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발송했던 사람 집에 그냥 툭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툭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송료 수수료를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거예요. 우체국 호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포는 반송료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반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얘 자체가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부가취급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부가취급. 지금 등기를 비롯한 4대 부가취급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가취급이 있고 그거 말고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구질구질한 있지 않습니까? 부가취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가취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가취급들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끝판왕이 바로 이제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가취급들은 등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취급 하나하나가 전부 수수료를 받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갖다 제대로 제공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등기가 안 되면 그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끝판왕이에요. 모든 부가취급은 등기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가취급이 가능하고요. 얘는 부가취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좀 쓸데없는 내용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이해는 해야 되겠죠. 자, 보통소포 X, 일반소포 동그라미 돼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보통소포로 갖다 틀린 선지로 낼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요 등기 취급을 안 하던 소포를 보통소포라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일반소포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보통소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아, 이거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등기 통상,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면 이제 틀린 표현인데 이거를 오답 선지로 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제 뭐 완전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일반이랑 등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등기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 애를 갖다 일반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통상 아니면 등기 통상이 돼야 돼요. 일반 소포 아니면 등기 소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포와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